안녕하세요. 아이가 뿔났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아이가 뿔났다 책 사보셨나요? 이걸 학습을 하면서 아이가 뿔났다 책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5강 언어사고력 표현하는 힘, 유아기의 언어사고력이라는 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사고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상력에서 배웠듯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정보를 갖다가 입력을 하지요. 이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외부로 표출하는 것, 즉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 그죠? 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이제 표정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몸짓, 어떤 제스처를 보내는 것들은 달라지죠. 말을 해도 참 예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정말 생각한 것도 남다르고 언어 표현력도 참 좋구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언어 전달을 하는데도 그 표현이 좀 비언어적 표현이 좀 약해서 조금 어색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언어라는 이 사고력은 유아기 때 어떻게 발달시키는가,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한테 호응과 인기를 얻는 게 좀 달라지겠죠. 자, 언어사고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감정, 느낌, 생각을 음성 언어 또는 문자 언어를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언어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감정, 느낌, 생각을 음성 언어, 말로 표현하는 능력 또는 문자, 글로 표현하는 능력. 어떤 분들은 만약에 카톡이나 어머님들 보시면 카톡이나 편지 쓰는 분들은 없어도 이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어때요? 한번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뭔지 알겠다 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언어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왔는데도 내용 한 번 보면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은 말은 잘하는데 어떤 거 글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하는데 약한 분들, 좀 내용을 보내왔던,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왔던,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왔던,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떤 얘기인지 물어보야 하는 이런 분들은 문자 언어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GQ 언어사고력을 뭐라고 하냐, 논리적인 글과 설득력이 있는 말을 표현하는 능력을 우리는 언어사고력이라고 하고, 이 언어사고력을 잘 발달하게 되면 유아기에는 표현 능력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또는 초능에 가서는 독해력이 좋아집니다. 어머님들이 간혹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해력과 독해력을 많이 헷갈려요. 이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안다는 겁니다. 이해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죠.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 걸 뇌 안에서 이제 믹싱을 하고 연결 구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연결 구조를 만드는데 이 연결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래. 그건 안다고 그래. 아는 거. 아는 건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걸 외부로 표현하려면, 전달하려면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독해 능력. 즉,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를 딴다 그러면 운전면허를 여러분들이 딸 때에 학과시험을 보지요. 그럼 학과시험을 보고 기능시험을 보게 되면 아는 것 같아요. 이건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아는 거죠. 이건 이해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로에 가서 주행을 해야 되죠? 이 주행을 한다는 건 주행까지 해서 완벽하게 내가 그 기능을 습득한다는 건 뭐냐? 이것은 이해력과 독해력이 같이 결부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사고력은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 주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언어사고력이라는 뇌 기능, 좌뇌 기능이죠. 추상력도 좌뇌 기능, 언어사고력도 좌뇌 기능인데 이 추상력이 약한 아이들은 언어사고력이 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뇌 안에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표현하는 방법,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어휘와 어휘를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이 정보력이 약하게 되면 머리에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이 약하게 되면 아이들은 표현하는 능력도 어떻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추상력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 아이들한테 소통을 많이 하는 거,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살아왔다고 하는 경험들을 아이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 정보를 갖다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잘 시켜야만 언어 표현력이 풍부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어 사고라는 뇌 기능이 약한 경우는 왜 직접적인 기능적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아이가 이게 이제 BG의 두뇌 종합 검사라고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언어라는 뇌가 좀 말은 잘하는데 언어 사고라는 뇌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기능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어떤 게 있냐면 구강 구조가 안 좋은 아이들, 또는 발음이 부정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건 뭐냐면 듣는 능력이 좀 약한 거예요. 듣는 능력이 약한 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용 언어, 오감을 통해서 뇌 안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걸 믹싱하는 그 기능들이 약한다든지, 이걸 외부로 표현하는 게 또 약한다든지, 또는 언어 사고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어떤 아이냐면 심리적 위축된 아이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눌려 있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또는 어떤 근성이나 어떤 강한 이런 기질이 약한다든지, 또 자기 두두성이 약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본다든지 나보다 센 아이를 보게 되면 움찔움찔 그러지요. 그죠? 이런 심리적 요인도 이 언어 사고력을 갖다가 발달시키는 데 좀 제한이 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독해력이 약한 아이들. 즉 어떤 정보를 뇌 안에서 뉴런과 뉴런이 가지고 있던 그 정보들을 믹싱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약한 아이들, 이런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독해력이 약한 경우 언어 사고력은 뇌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책을 눈으로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책을 손으로 소리내서 크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어머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한테 들은 내용을 자꾸 말로 표현해보게끔 하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사고력이 낮은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구강 구조가 안 좋은 아이들, 즉 안면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이설음하는 아이들. 두 번째는 발음이 부정확한 아이들. 세 번째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늦은 아이들. 네 번째는 어휘력. 그러니까 추상력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습해서 뇌의 기능에 어떤 정보들이 많이 듣는데, 이런 정보들이 좀 약한 아이들, 또는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 또는 독해력이 약한 아이들, 소리를 내서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되게 보면 언어 사고력이 좀 낮은 경우예요.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여리다든지 집중력과 끈기, 기질적으로 여린 아이들이 언어 사고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좀 기질적으로 자신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자기 주도성이 약한 아이들, 뭐든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눈빛이 약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 스크린이나 이런 쪽에 노출된 아이들도 언어 사고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아이들 보면은 내적 스트레스가 심한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도 언어 사고력을 심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언어 사고력은 잘 발달시키면 이 언어라는 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이 옆뇌, 측뒤에 보면 귀 안쪽에 쭉 들어가면 달팽이관, 반정기관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이 안에 들어가면 베르니케라는 듣는 뇌 기능을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눈 옆에, 여기에 보면은 전두엽,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브로카라는 말하는 기능을 하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 듣고 말하는 이 영역이 연결 구조가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들으면 이해가 되고 독해가 되고 언어를 바로 표현되는 아이들. 즉, 언어 사고력이 좋다는 아이들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뇌 기능 중에 베르니케라는 뇌 기능과 여기 브로카라는 그 영역의 기능들이 굉장히 발달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첫 번째 파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즉 어떤 단어를 듣게 되면 금방 파악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걸 전달을 또 잘합니다. 빠르게. 언어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두 번째, 말 같은 거, 언어를 익히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히 빨리 익힙니다. 언어라는 뇌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독해가 좋아져요. 독해. 세 번째는 뭐냐면 조화로운 언어 사용 능력이 우수해져. 조화롭다는 거 뭡니까?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많은 오감을 통한 뇌 발달이나 이런 걸 시켰기 때문에 언어를 조화롭게 사용을 해요. 좀 많은 어휘를 가지고 사용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더라도 전달을 해도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어휘 구사력이 남다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언어적 정서 분석과 구조 분석을 잘해요. 즉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를 뭘로 듣느냐, 내용, 좌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뇌가 연결해서 같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상담의 감정과 느낌과 이런 걸 같이 받아들이는 그 뇌 기능이 발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언어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설득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공부를 나중에 상당히 잘합니다. 만약에 언어 사고라는 뇌 기능이 약하다, 닫혀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이 돼서 이 유아기 때 80, 90% 뇌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언어라는 뇌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발달이 더디게 되면, 닫혀있다고 그러게 되면 현상 언어화가 약합니다. 현상 언어화. 어떤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 사과를 말로 표현해보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죠? 집에서 어떤 상황을 말로 표현해보렴. 지금 엄마의 모습을 말로 표현해보렴. 이렇게 현상을 언어화 시키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아이들이. 이 언어사고력은 뇌 기능이 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해력과 그러니까 표현력이 부족하겠죠. 표현력이 부족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라는 뇌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공부를 해 실증을 많이 느껴요. 공부를 해도 좀 능률적으로 비능률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그 오감을 통해서, 추상세계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믹싱을 해서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자꾸 창출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더 창의적인 생각을 더 연결하고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떨어지죠, 뇌 기능이. 그래서 공부에 실증을 느끼고 공부를 해도 비능률적입니다, 아이들이.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 사고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조금만 앉아있으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뭐냐면 언어라는 뇌 기능이 약한 아이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책상 앞에 책을 읽어도 언어 사고력은 제가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결 구조를 못 만드는 겁니다. 뇌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지고 뇌 전체의 뇌세포들 중 뉴런들이 연결 구조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상 앞에 오래 앉지 못하게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책을 멀리하죠.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독해된 어떤 문장을 파악하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고 독해가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뇌 기능이 약하니까 공부에 흥미도 못 느끼고 사람과 대인관계도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다섯 번째 선천적으로 말이 늦게 트인 경우도, 늦게 트인 경우도 이제 언어를 이제 다치게 하는, 언어가 다친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말이 이제 늦게 트인 아이들이 언어라는 뇌 기능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 사고력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외부로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 중에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유아기 때 뇌가 많이 이제 발달할 시기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언어 사고를 높이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잘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시고, 아이가 말할 때마다 멈추시고 잘 들어주시고, 아이가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가 귀를 쫑긋 거리고 경청해주고,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시켜주다 보면 아이는 언어 사고력, 또 기죽이지 마야 돼요. 언어 사고력이 좋아지려면. 기죽이는 아이들은 말 잘 못합니다. 엄마한테 기죽어 있죠. 그죠? 친구들 간에 이렇게 기죽어 있는 아이들은 되게 대담하게 제 얘기를 못합니다. 자, 오늘은 언어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언어 사고력을 그러면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언어 사고력 훈련하는 방법, 우리가 책을 통해서 훈련하는 방법, 가정에서 훈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